đi tu cơ chưa bố?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로 쯔르쯔.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로 수능이 꼭 50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수능 마무리 학습 잘 하고 계시지요? 이 정시뿐만 아니라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입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수능 시험인데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래를 바꾸는 입시 전략을 주제로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시 집중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계에서 입시계 거장이라고 불리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대부고 입시전략실장이신 박권우 선생님, 또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텔레비전,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진학에 대한 고민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작가가 꾸민 고2 학생입니다. 오, 작가의 꿈을 갖고 있군요. 네. 어느 분을 가장 좋아하세요, 작가 중에서? 저는 딱히 좋아하는 작가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네. 어떤 작가가 되고 싶나요? 저는 스필가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입시와 관련해서, 진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작가가 되려면 국문학과에 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 궁금하고, 만약에 국문학과가 아니라면 어느 과가 좋을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진학과 관련해서, 진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시기죠.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의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3개학기죠.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평균 능력 4.3 나왔고요. 영어가 5.7, 수학 5.3, 사회 5.0에서 4과목 기준으로 5.0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2 학생들이 지난 6월달 모의 수능을 치렀죠. 근데 국어 B형이 4등급, 수학 A형이 3등급, 영어 B형이 7등급, 그다음에 이제 사회탐구에서 이제 생활과학윤리 4등급, 사회문화 4등급에서 4개 영역 기준으로는 평균 4.5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비교 활동입니다. 예, 다음 교내 활동을 보겠는데요. 1학년 1학기 때 부회장을 했었고요. 밴드 동아리 부단장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활동으로는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 운영위원을 활동했고, 봉사 활동으로는 이제 푸른 한강 지키기 운동 본부 또는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장애인 활동에 대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지망대학은요. 1지망으로는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기획운동 전형을 생각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3지망은 성신여대 심리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기록을 보니까 작가의 네.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또 국어국문과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한 분석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학생의 이제 교과 성적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1학년 때도 5등급대 유지했고, 네. 2학년 1학기 성적도 5등급대 정도 나와서 모두 내신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수회사 이제 지난 6월 모의 수능 기준이죠. 4개 영역 기준에 평균 4.5등급이면은
상위 누적의 한 43% 정도 해당되어서 아마 이 정도 성적으로는 서울 소재대학 지원이 조금 어려운 정도일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학생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14학년부터는 수능 시험 체제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오종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부터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합격 전략을 좀 함께 세워봐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학생이 작가를 원하고 네. 또 국어국문학과를 지망하다 보니까 교과 성적 가운데 일단 국어교과를 가장 최대한 정도 성적 올리는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제 서울 소재대학을 또 지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제도 또 지원하려고 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또 국어교과를 가장 많이 올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또 내년도 입시에서도 수능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기회균형을 쓴다 하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정해할 수 있으니까 2014 수능 대비가 상당히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EBS 방송 교재를 통해서 2014 스타트라고 해서 아마 네. 또 방송도 강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미리 준비한다고 하면 좀 더 수능 대비가 좀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 입시 전략 차원에서는 수시 6회 지원이 내년에도 계속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경우에서는 좀 더 상향 지원 대학을 많이 쓰고자 한다고 하면 입사제를 이용해서 3, 4회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한 2번 정도는 일반 전형 통해서도 한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는 이제 학생이 원하는 소신 상향 지원이 이제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정시까지 가다 보면 좀 더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어떤 6월 모의 수능 결과를 보고서 한번 대학 선도 한번 조정해주는 경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지금 작가를 되고 싶은 학생인데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질문 사항 중에 하나가 보면 작가가 되려면 반드시 국어국문과를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본인의 어떤 진로하고 모집 단위 전공하고 이게 반드시 일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질문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작가가 꿈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국문학과를 많이 가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문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국문과 출신 실제 많습니다. 많고 다만 이제 그 국문과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합격선이 그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일반 어문계열 또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문과라든지 일문과, 중문과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어문계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2외국어를 또 그 언어를 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국문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문 계열도 지원했을 때 보통 작가 활동과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또 깊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중앙대, 동국대, 성신여대의 전형들인데 선생님 또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 희망 기준대로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대를 이제 지망한다고 했는데요. 중앙대 학생이 이제 지망하려는 전형이 기회균등 전형입니다. 국어국문학과 4명 선발하고요. 1단계는 서류평가로서 3배에서 선발하고 2단계는 이제 서류 및 면접을 통해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은 올해 수시 전형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대부분 대학들이 전형 패턴은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도로 보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국대인데요. 학생이 아마 지원한다고 하면 2대는 특성화 전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문학과에서 7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는 서류를 통해서 3배에서 선발하고 2단계는 이제 1단계 성적과 독특하게 전공 수학 능력 평가를 보는데요. 이 시험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성신여대도 이제 학생이 희망을 했는데요. 이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성신 리더십 우수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학과 6명을 선발하고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이 3개의 전형 모두 다 수능 실력 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럼 우리 학생이 성적대에 맞는 그 모의 수능을 기준으로 했으면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학생이 이제 지금 성적대가 상위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경기권 대학도 아마 지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보는데요. 강남대가 있는데 강남대 국어국문학과는 15명을 모집하고 이 전형은 이제 적성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기권 대학들을 보면 적성을 보는 전형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30과 적성 70으로 전형합니다. 적성고사의 특징은 언어 25문항, 영어 10문항, 수리 25문항 등으로 해서
일종의 국영수를 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원광대도 이제 국어문학과 상당히 유명한 학교인데요. 둥근빛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21회, 학생부 9회, 면접 70%, 그러니까 면접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 보고요. 면접에서는 주로 인성 및 가치관, 학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금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 두 곳을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 없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지금 보니까 제가 기회균등 전형이나 이런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학생이. 그럴 때는 내신 성적이 좀 어느 정도나 돼야 될지. 일단 기준을 알수 기회균등 있을까요? 전형이 예. 일단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네. 지원 자격이 학생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쪽 지원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기획균등 전형도 대부분이 학생부 성적 높게 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학생의 그래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지금까지 이제 5등급대의 내신을 유지했는데 이거를 가능하면 많이 올려주는 것이 합격의 길을 올리는 길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원 자격이 되면은 당연히 그쪽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일반 전형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을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원하는 학교하고 지금 성적대가 약간 네. 좀 미흡해 보이는데 이런 학생들 어떤 식으로 좀 지도하는지 우리 학생에 대한 조언을 우리 박근호 선생님께서 좀 실제 한번 해주시죠. 예, 학생이 지금 국문과를 희망을 하는데 네. 국문과를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적성고사를 준비해서 강남대학 같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중요한데 학생이 지금 2학년 1학기 때까지 한 5등급대 내신을 유지한다면은 남은 2학기 동안 내신을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한 4등급대 정도를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정관제 전형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국어가 수능 성적이 4등급, 수학이 3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적성고사 보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2개 3등급인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대학들은 내신 성적이 4등급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이 그 수능 공부를 2개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그 적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희망대학과는 아직은 좀 괴리감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성고사도 한번 좀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작가의 꿈 꼭 이룰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대가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공부에 대해서 좀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특히 학생부의 교과 성적에서 국어 성적, 관련된 성적에 대한 부분은 성적을 반드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수능 대비해서 국영수에 대한 공부, 그리고 특히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수시 6회 지원 전략은 현재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잘 키워간다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3번 정도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이제 적성검사 전형까지를 고려해서 2회 정도로 고려하는 지원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면 일단 본인은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성신여대에 지금 고공문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하시되 또 지금 현재 모의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추천드릴 전형은 강남대학교의 일반 학생 전형 그리고 온강대학교의 둥근빛 전형을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께서 사전에 접수를 하는 여러분들의 성적이라든지 개인정보 많은 분들이 조금 유출이 되면 어쩌나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성적 분석 등 앞으로 진로 향상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계신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널리스트가 꿈인 고2 학생입니다. 네, 애널리스트의 꿈을 갖고 있고요. 요즘에 어떻게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덩달아 수험생이 된 것 같고 좀 긴장되진 않은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다들
도서관 가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긴장이 됩니다. 네,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군요. 자,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지금 저는 논술 전형이랑 입학 사정관 전형을 생각 중인데 네.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보은우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어 교과가 2.7등급, 영어 3.6등급, 수학 2.3등급, 사회 3.7등급으로 1, 2학년 평균 4개 교과가 3.1등급입니다. 그리고 모의 수능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본 모의 수능이 국어 B형이 100분이 95에 2등급, 그 다음 수학이 99에 1등급, 영어도 98에 1등급, 사탐의 사회문화가 98에 1등급, 생활과 윤리가 88에 2등급으로 국영수 평균 100분이 97에 1.3등급으로 높은 성적입니다. 네, 자, 교내 활동도 살펴보지요. 예,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하였고 경제 경영 동아리에서 삼성증권 견학 문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는 봉사팀 대표로서 1년 동안 구세군 과천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당국대 주식투자 동아리 체험, 그다음 청소년 경제체험대에 참여했고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참가했습니다. 학력 우수상으로는 그 전국연합평가에서 받은 그 1학년, 2학년 때 각 영역별 1등급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망하는 것은 1지망은 연세대 경영학과 사회공헌 및 배려자 트랙, 그리고 2지망으로는 연세대 역시 경영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연세대학교의 상경계열,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의 꿈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 분석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이 3.1등급이고 비교과 활동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학생의 내신 성적과 비교과보다는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한 쪽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의 내신 성적이 3.1등급이면 최상위권은 아닌데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100분이 97 정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봤던 그 6월달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마킹이 중복 체킹되어 가지고 OMR 카드에서 4점이 감점돼서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8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국어가 100분이 100, 그 다음 영어는 99, 수학은 97로 평균 98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학생이 수능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비교과보다는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우리 학생이 사회공헌 및 배려자 트랙과 일반 전형을 좀 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특징이 있는 전형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학생이 지금 사회공헌 및 배려자 트랙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랙은 사실은 여러 가지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화면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회공헌 및 배려자 트랙이 모집 인원이 각 모집 단위별로 최대 3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선발함. 해당 모집 단위 전체에서 50명 이내인데 사회공헌자에서 30명, 이 안에는 다자녀 전형이 10명이 포함되고요. 사회배려자 20명을 선발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모집 단위는 연세대에서는 학과를 모집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사회공헌자, 여기에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생이 지금 보니까 아버님께서 5.18 민주유공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회공헌자로 다자녀 관련 출신자로 1명, 그 다음 사회배려자 각각 1명씩 이렇게 선발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지금 관심 가지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 및 배려자 트랙이 이게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거든요. 올해 경쟁률을 보니까 경영학과가 한 26대 1을 형성했고요. 1단계 서류 100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40을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계는 세계 2등급인데 이 전형은 대표적인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 비교과, 그다음 속에서 추천서 요것만 가지고 선발을 하고, 그리고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AP라든지 SAT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철저하게 교과 학생부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면접이 40이 반영되는데 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과 확인 면접이 들어가서 어떤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서류 중심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입학 사정관제 전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도 저렇게 있고요.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논술을 치르는 연세대 일반 전형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지금 사실 연세대 경영을 목표로 하는데 그 입학 사정관의 전형인 사회공헌 및 배려자 트랙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반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화면을 보면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우선 선발로 모집에는 70%를 학생부 30인 논술 70으로 선발하고 일반 선발은 학생부 50인 논술 50으로 선발하면서 우선 선발은 수능 최저가 언수회 각 1등급, 일반 선발은 인문계는 세계 2등급을 요구하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수회가 세 개가 다 1등급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 대상자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아까 연세 전형 특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일단 5.18 민주유공자 자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살려서 좀 필요한 전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각 대학별로 이런 전형들을 우리 모집 단위로 모집하는 전형들이 있죠.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그 5.18 민주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자격이 5.18 민주유공자 유예 관한 법률 제4조 1항부터 3항에 해당이 되면은 그 지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이 이런 전형들은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 자기 추천 전형으로 올해 그 120명 모집 인원의 16대 1이었었는데요. 1단계 서류 100으로 5배수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면접 40이 반영되고 수능 최저가 연대와는 달리 한계가 낮은 2개 2등급입니다. 그다음 성균관대는 나라사랑 전형이 51명을 선발하면서 올해 20.5대 1을 형성했고 서류 30에 학생부 70으로 일괄합산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언수회 세경영 등급이 합의 6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기획인 등의 사회공헌자 전형이 5.18 민주유공자를 선발하는데 8명으로 모집 인원이 좀 적고 올해 7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식은 서류평가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는 면접을 추가해서 면접 종합평가로 100%로 선발하고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사랑의 실천 전형이 34명을 선발하는데 올해 20.6대 1이었거든요. 전형 방식이 사정관 종합평가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60이 반영되고 수능 최저는 기준이 없는데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5.18 민주유공자가 아주 특별한 어떤 지원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혹시 내가 이걸로 대학 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많이 관심을 갖는데 유리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전형보다는 그 수능 성적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높게 요구하는 논술 전형의 우선 선발을 목표로 그 수시 모집엔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정시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볼 때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은 사정관 드는 게 좀 쉽지가 않고 정시 모집에서는 국사가 꼭 필수이기 때문에 학생이 사탐을 선택할 때 국사를 꼭 선택을 하면서 만약에 수시가 안 되면 정시까지 간다 생각을 하고 수시 모집에서는 연대나 고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정도에서 세 개 대학을 2개 전형씩만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독서 활동은 그냥 계획 안 세우고 관심 가는 책들만 읽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독서 활동을 해갈지 모르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은 독서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입학 사정관의 전형을 준비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서 활동을 평가할 때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독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그 책을 읽게 된 계기,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지식을 습득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깨달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단지 어떤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단 한 권의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읽게 된 동기와 그것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활동에 기록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독서 활동에 대한 부분에 사실 많은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면서 또 이걸 또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지금 보고 있거든요. 특목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수능이 상당히 좀 뛰어난 학생인데 우리 학생에 대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그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그 일반 전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 가운데도 이제 특목고 학생이다 보니까 수시 우선 선발, 수능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은 수시 우선 선발을 노리는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큰 도움이 됐죠? 네. 네, 애널리스트의 꿈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됐어요?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갖게 네. 됐습니까? 네. 예, 굉장히 학교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수능 성적도 상당히 좋은데 모의 수능 성적도 앞으로 고3이 돼서도 성적 유지 잘 하시면서 꼭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의 꿈을 가진 우리 학생인데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일단 성적을 보니까 내신보다 모의 수능 성적이 아주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 좀 잘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합격 전략은 수시에서는 일반 전형의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입학사정관 전형도 대상이 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자녀 대상이 지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기여자 대상이 되는 전형들을 좀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지원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입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가장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연세대학교의 일반 학생 전형, 그러니까 논술의 우선 선발을 될 수 있는 전형으로 좀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사회공헌자나 배려자 트랙 전형을 생각을 하시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기 추천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나라사냥 전형, 그리고 이 밖에 중앙대, 한양대의 기회균형 전형이라든가 사랑의 실천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공신들의 공부 비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공부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공신노트, 오늘은 서울여대 남예림 학생이 논술 작성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가 공신노트에 추천할 제 친구는요. 좋은 문장을 보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고 글짓기를 할 때 단어를 정해주면 금세 한 문장으로 지어냅니다. 단어에 초점을 둔 논술 실력으로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에 합격한 제 친구 예림이를 강력 추천합니다. 서울여대 남예림 약의 단어로 승부하는 논술 공부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얼마 뒤 치러질 논술고사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런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논술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민 학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자율전공학부 1학번 논술 우수자 전형 합격생 남예림입니다. 제가 논술 준비로 바쁜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저만의 합격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은 우선 선발 없이 일반 선발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내신과 논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 합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림 양은 고3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단기간에 어휘력과 문장력을 늘리기 위해서 예림 양이 집중한 것은 필사였습니다. 주간 잡지를 보며 새로운 단어와 좋은 문장이 있으면 모두 노트에 필사해둔 예림 양. 논술은 글쓰기이기 때문에 단어 선택의 차이나 문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마음에 드는 단어나 문장은 적어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잡지를 보며 필사한 예림 양은 글쓰기 실력이 느는 건 기본, 기초 지식도 쌓이고 이해력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필사로 어느 정도 자신이 붙은 예림 양. 실제 논술 작성에 들어가는데요. 처음 실전에 들어간 예림 양은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논술을 작성할 때 개요를 짜지 않아 분량 조절이 어렵고 주제문을 넣을 위치를 정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첫 문장에 모든 걸 담는 거였어요. 저희도 지문을 읽을 때 단락의 첫 문장을 갖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에 착안해서 첫 문장에 임팩트를 줬습니다. 예림 양은 서론의 중요한 내용을 다 적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주제문과 소주제문을 뒤로 옮겨 쓰는 연습과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되 표현 방식을 모두 다르게 바꾸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단락별로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실제로 논술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너무 긴장이 되거나 문제가 어려워서 손을 못 대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단어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문 파악이 어려울 땐 글을 읽으며 그림을 그려 이해하거나 문제와 지문의 중심 키워드를 찾아 표시한 예림양.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제시문에서 필요한 단어를 미리 정해놓고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을 해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제를 벗어나는 글을 쓰는 버릇을 고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논술의 첫 시작인 어휘부터 답안 작성까지 단어에서 모든 해답을 풀어나간 서울여대 1, 2학번 남예림 양의 공식 노트였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처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림 양의 단어 하나로 끝나는 논술 공부법. 하나, 새로운 단어, 좋은 문장을 보면 필사에 두고 수시로 읽어본다. 둘, 첫 문장에 임팩트를 줘서 자신의 생각을 적는다. 셋, 글쓰기가 어려울 땐 주요 단어를 배열해 활용한다. 네, 이 단어를 적절하게 활용한 논술 공부법 잘 봤습니다.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합격한 남예림 양의 공식 노트였는데요. 조 선생님께서 우리 남예림 양이 합격한 이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 일정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울여자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시 2차 전형이고요. 바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8일 뒤죠. 네. 11월 24일 날 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특히 이제 수능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아마 지원 전략을 짤 텐데요. 네.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위한 수시 전략을 함께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인 학생들은 논술 준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게 생각하는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 앞서 박건호 선생님께서도 우리 두 번째 학생 논술 전형을 좀 권하셨었거든요. 네. 언제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학생들이 논술을 이제 대부분 수시에서 많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그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전에 학생의 수능 성적이 얼만큼 나오냐 그래서 내가 논술을 준비할 대상자가 되는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학생이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3등급대 정도 성적을 유지한다면은 수시 모집 원서 쓰게 되면 거의 논술 전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언수의 탐, 국영수 탐 거의에서 한 2개 3등급 정도가 나온다면은 논술을 좀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논술을 하지 않는 게 낫고요. 논술을 준비한다고 할 때 자연계는 철저하게 수리과탐의 통합교과형 논술인데 요즘에 추세가 자연계적은 수학 문제만 나오는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수학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 수학 문제가 변별력이 아주 높게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인문계도 역시 수학을 좀 열심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덧붙여서 인문계는 그 글을 쓰는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쓴다 하더라도 사실 3학년 때 논술 시험 볼 때까지 100편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렇네요. 일주일에 네. 한 번 정도 글 쓰는 연습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 무작정 준비해서는 안 되겠고 다른 친구가 준비한다고 해서 돼서는 안 되겠고 자신의 성적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사전에 여러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최고의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요. 많이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고민 털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하기 전에 이 학생에 대한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경영 컨설턴트가 꿈인 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목표하고 있는 대학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과 모의 수능 성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인데요. 1학년, 2학년 3기학기죠. 평균 등급이 국어 1.9, 영어 1.3, 수학 2.1, 사회 1.8에서 4개 국가 기준으로 평균 1.7등급, 그러니까 상위권의 내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모의 수능 이제 6월달 결과인데요. 국어가 이제 평균 점수 130에 1등급, 수학이 117에 3등급, 영어 144에 1등급, 도덕, 한국사 모두 1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본 이제 모의 수능 성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에 이제 고2 때 치렀던 6월 이제 모의 수능 성적은 국어 B형 3등급, 수학 A형 2등급, 영어 B형 3등급,
경제 1등급, 한국사 2등급에서 내기 경력 평균은 2.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교내 활동부터 교내 살펴봅니다. 활동을 보면요. 1학년 때 학급회장을 했었고 2학년 때도 역시 학급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활동으로는요. 유스 이카데미아 수료를 했습니다. 경제. 그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대학 탐방이 있었고 이대에서 실시하는 고교대학 전공 탐색 프로그램도 수료했습니다. 수상 경력은요. 2011학년도에는 학력평가 우수상, 그다음에 독서 퀴즈대 3위로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2012학년도에는 소관문 부문의 장려상 3위를 했고요. 1학기 과목 우수상 영어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망대학은요. 1지망으로는 고려대학 경영학과를 지망하고 있고 2지망으로는 연세대 경영, 3지망으로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학생도 역시 경영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경영 컨설턴트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 학생 성적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학생 성적 분석을 이제 자세히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1등급 이제 중반 때니까 상위권 내신을 보이고 있는데 학년별로 보니까요, 1학년 때는 이제 평균 1.5등급이었는데 2학년 1학기 때 좀 더 하락이 되어서 2.2등급으로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음에 성적 분석은 이제 모의 수능을 보면요, 1학년 때 성적으로 보면 이제 상위 누적 한 5% 정도 나와서 그러니까 상위권대를 그래도 지망할 수선이 됐는데 지난 이제 고2 때 반 이제 수능 성적으로 이제 평균 모의 수능 평균이 2.4등급 나왔으니까 그보다는 많이 좀 하락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일단 그 수능 AB형으로 이제 새로 이제 본 올해 이제 6월달 지금 모의 평가가 1학년 때 성적보다 성적이 조금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아마 2014학년도 수능의 어떤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이 적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예. 내년도 이제 입시에 이런 그 수능 유형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에 그 변화될 어떤 수능에 대한 변화, 이 준비를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고2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이죠. 2014 수능이 예전 수능하고 좀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한 두 가지를 저희가 뭐 제시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원 모의 수능이 지난 5월 달에 예비 평가가 실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정확한 이제 평가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5월 달에 실시했던 평가원 그 예비 시행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역시 내년도도 이제 EBS 연계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네. 때문에 EBS 고의 강좌를 보면은 네. 2014 수능 스타트라고 해서 나름 이제 다른 그 기간보다 좀 더 빠르게 방송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접하다 보면 좀 더 이제 2014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A형은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고 B형은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년도에 바뀌어주는 2014 수능은 일단 교과 중심으로 숙제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또 중점 사항이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 중심이니까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가장 정확히 잘 이해하는 것, 아하. 그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로 B형은 난이도상으로는 현재 수능하고 비슷하다고 보고서 네. 또 대비하면 될 것 같고요. A형은 그보다 쉽다 일단은. 네. 그러니까 그 쉬운 정도가 보통 학생들이 보면 이제 학업성 지도도 볼 텐데 학업성 지도와 그 보통 보는 이제 모의 수능의 중간 정도 네. 이 정도 또 난이도가 좀 더 약간 이제 쉽게 나온다는 것을 전제해서 또 A형을 준비한다고 하면 좀 더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일단 지금 우리 학생은 그 경영학과를 중심으로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전형을 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학생의 추천 전형을 한번 이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 때 희망했던 것을 먼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정으로 뽑는 전형은 OKU 미래인재정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이 이제 현재 조건을 보면은 이제 OKU 미래인재정이 실제 사정관 전형으로 아마 지원할 수 있는 아마 전형으로 보고 있고요. 1단계는 이제 서류로 5배에서 선발하고 2단계는 서류와 강의 리포트가 이게 특징입니다. 강의 리포트 20%와 면접 40%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수능 취약력 기준이 있어서 두 개 2등급 조건이 있고요. 다음에 연세대에서 이제 사정관 전형으로 이제 학생이 희망할 수 있는 전형은 이제 창의인재 트랙이 있습니다. 네. 경영학교에서 3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는 이제 창의성 입증자료 요약서, 창의 에세이를 또 실시합니다. 또 자기소개서, 추천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이제 우선 선발로 선발한 학생과
일반 선발 학생들이 두 트랙에서 이제 선발하고요. 2단계 때는 이제 우선 선발로 뽑힌 학생들은 이제 일반 면접을 보고 일반 선발로 뽑힌 학생들은 이제 심층 면접을 봐서 1단계까지 합산해서 또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이제 연대 경우에서는 수능 취약 요건이 없습니다. 성대에서 이제 사정한 전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성균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5명을 선발합니다. 우선 선발은 이제 서로 100%로 선발하는 경우인데 당연히 학생 성적이 상당히 최우수한 성적이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선발은 이제 서울 60과 학생 교과 4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달리 적용하는데요. 우선은 없고요. 일반은 연수의 등급합이 6이내, 즉 평균 2등급 이내가 들어야 해당이 되는 전형입니다. 네. 자, 지금 본인이 희망한 것을 좀 살펴보면 내신 성적은 좋기 때문에 좀 눈높이가 높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능 성적으로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번 모의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모의 수능 성적대로 보면 이제 상위 5% 정도, 그러니까 1학년 잘 나올 때 성적이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아마 한양대나 중앙대, 이화여대까지도 아마 현실적으로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이제 일반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경영학부에서 97명 선발하고요. 우선 선발은 논술 70과 학생 30으로, 일반 선발은 논술 50과 학생 50으로 선발하는데 수능 취약 안역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 선발은 언수에 또 언해사까지 포함하는데 언해사까지 해서 등급합이 4이내, 1등급, 1등급, 2등급까지 가능하겠죠. 일반 선발은 이제 두개영역 2등급 이내가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앙대 경영학부를 볼 수 있는데요. 수시 통합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올해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우선은 논술 80과 학생 20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선발하고요. 수능 우수 선발은 이제 논술 70과 학생 30, 수능 일반 선발도 역시 논술 70과 학생 30인데 각각의 수능 최저 기준이 다릅니다. 수능 우수한 선발은 상해 세계영역 등급합 4이내 되고요. 수능 일반 선발은 상해 세계영역 등급합 6이내.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이제 1, 1, 2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부분은 이제 평균 2등급까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경영학부가 또 30명 선발하는데요. 일반 선발입니다. 전형 방법을 보면 우선 선발로서는 논술 60과 학생 40으로, 일반 선발은 이제 논술 50과 학생 50으로 선발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선 선발 학생들 가운데 상위 50% 학생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우선 선발로서 세계영역 이상 1등급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일반 선발은 이제 세계영역 이상 2등급 이내, 다른 학교보다 좀 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선발 조건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현재 수능 기준으로 해서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는 좀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학생이 지금 원하고 있는 전형으로 다시 되돌아보면 지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창의 트랙 인재 전형,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OKU 미래인재, 그다음에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인데 사실 성균관대 성균인재는 올해 좀 서류가 좀 간소화됐지만 이 고려대학교 OKU 미래인재와 지금 연세대학교 창의 트랙 인재 전형 굉장히 서류 준비가 많은 전형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 선생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학년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좀 준비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서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그 전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 OKU 미래인재 전형이나 연세대 창의인재 전형이나 사실 마찬가지로 거의 탁월한 활동 실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선발했던 연세대 창의인재 전형 예를 보면 춘총고 학생이었던가요? 곤충학 박사 정도 될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실적을 쌓아놓은 정도. 이런 학생들이 실제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수준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보고요.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서는 타고난 활동 실적을 어디서 가져야 될지 이 부분을 가장 또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 얘기하는 이제 OKU 미래인재 전형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우수활동 요약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제 탐구 및 연구 활동이 있을 수 있고 또 논문이 또 해당될 수가 있고 또 리더십 활동이 될 수 있고 연구 보수가 될 수 있는데 여러 다양한 분야로 일단 확장을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낼지 이 부분이 좀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고대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우수활동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넓혀놨습니다. 하여튼 논문이 되든 자기 개발 활동이 되든 또 창의성 활동이 되든 넓혀놨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서류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 창의성 입증전에서 낼 수 있는 것은 연구 보고서라든지 혹은 이제 개인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요즘에 블로그 활동이 많다 보니까 개인 홈페이지에서 내 실적을 또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이제 개인 창작물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서류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대에서 전형할 때는 이제 그 강의 리포트가 상당히 특징이었는데 올해 한번 이제 처음으로 올해 신선한 전형이기 때문에 한번 네. 그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되고요. 작년도에 또 진행됐던 연세대 창의 에세는 상당히 재미난 그 주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계인이 이제 뭐죠? 이제 우리한테 말을 걸어왔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뭐 대답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주 독특한 이제 그 문제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것을 또 잘 또 썼을 때 또 네. 상당한 또 중요한 또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우리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학생뿐만 아니라 이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선생님께서 전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집중 상담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을 위한 우리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경영 컨설턴트가 꾸민 우리 학생인데요.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성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학교의 OKU 미래인재전형이나 연세대학교 창의트랙 인재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때 타고난 활동 시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논문 탐구 같은 아주 깊이 있는 활동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학생이 여전히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까지 고려한 수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A형에 있어서 점수를 반드시 받아가야지만 나중에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입니다. 자, 본인 희망 기준으로 고려대학교 OKU 미래인재 전형, 연세대학교 창의인재 트랙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을 추천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전형에서 한양대, 이화여대,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함께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명의 고등학교 2학년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집중 상담을 마련해드렸습니다. 2학년 2학기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남다른 각오로 공부에 임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진로, 진학과 관련된 고민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소중한 상담 시간 마련해 주셨는데요. 박번우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은 꿈을 찾아가는 진로 진학 상담을 주제로 상담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갖고 있는 학생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이 시간 함께하면서 소중한 조언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비와 파워 모두 놓치지 않았다. 진정한 프레스티지란 이런 것. 비교할수록 토요타 캠리. Next.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이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가 가을 개편을 선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문 생활정보 뉴스. 수도권의 생생한 이슈 현장과 다양하고 알찬 생활 문화 정보를 하루 12시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2012 가을 신규 프로그램. 색다른 토론 프로그램 설전. 핫이슈 끝장 토론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새로운 토론 문화를 기대해주세요. 토요일 오후 2시 수도권의 한 주간 이슈를 정리하는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생방송 위클리 수도권 프라임.
TBS 공모전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의 당선자 사연을 드디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희망 만들기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함께 꾸는 꿈. 제8대 서울특별시의원 114인의 의정활동과 일상생활을 조명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 TBS 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서울 수도권의 스포츠 소식을 한 곳에 데일리 생방송 프로그램 TBS 스포츠 현장. 2013학년도 입시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세요. 2012년 가을 새롭게 달라진 TBS 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제 이름은 송단영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다윤이랑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종우 씨와 은미 씨에겐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쁜 얼굴의 두 딸은 이들 두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아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들이 있는 이들이 처음 입양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큰딸을 입양하면서 얻은 행복에 막내도 입양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좀 숨기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처는 아이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잠깐 좀 슬퍼하는 그 시기는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이제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고 낳아준 엄마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좀 다를 뿐 그냥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입양인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 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열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컵 고의로 흉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종로에는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에 문을 연 서울역사박물관은 7,400여 제곱미터 터의 총 면적 2만 130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올해는 7월 말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입장한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로 이날 하루에만 13,000여 명이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의 유물 기증과 구입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유물에 이르기까지 총 12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소장돼 있습니다. 주로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인기인데요. 3층 상설 전시실에서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서울 시민들의 변화된 삶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보세요. 도시가 종지기 업을 대를 이어서 제가 지금 5대 종지기예요. 대를 이어서 지금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165년째입니다. 자부심을 일감하고요. 이 보신각춤은 저에게서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몸을 바쳐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TBS